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의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작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프로그램 화면으로 넘어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를 실행하여 매출원가 항목에 설정되어 있는 매출원가 계정들을 확인합니다. 매출원가 계정에는 프로그램에 기본 세팅되어 있는 매출원가 계정과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편집하여 회사에서 사용하는 원가를 직접 설정한 매출원가 계정들도 있습니다. 매출원가 계정을 추가로 생성하거나 편집할 때 가장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계정 과목의 성격을 표시하는 구분과 재고자산 등을 해당 매출원가 계정으로 반영하기 위해 관계란에 해당되는 설정값을 반드시 선택해줘야 합니다. 매출원가 계정을 추가 생성했을 때 구분과 관계 코드가 공란일 경우 결산 후 조회된 재무제표가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분과 관계 코드는 어떤 것을 입력해야 할까요? 프로그램 사용이 숙달되지 않은 분들은 계정 과목을 새로 만들 때 고민이 되실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기본 세팅되어 있는 상품 매출원가와 제품 매출원가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품 매출원가 계정의 구분은 매입 판매가 선택되어 있고 관계 코드는 146번 상품 계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품 매출원가 계정의 구분은 제조 판매, 그리고 관계 코드는 재고자산인 150번 제품 계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분란은 해당하는 매출원가 계정의 성격을 선택하고 관계란은 해당 매출원가와 연계되어 처리할 재고자산 코드를 설정합니다. 설정이 올바르지 않게 되었을 경우 결산 작업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하거나 재무제표가 원하는 대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산 전에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살펴봐야 하는 메뉴는 정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두 가지 정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하단에 있는 차액란입니다. 결산이 완료된 재무상태표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해야 하는데요. 차변 또는 대변 어느 쪽에도 금액이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차액란에 금액이 있을 경우 전년도 재무상태표의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했거나 결산 후 마감 후 예열을 하지 않았을 경우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이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코드 375번 2월 이익잉여금 금액과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만약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잉여금 금액의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당해년도 결산을 마무리하게 되면 정기부터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메뉴 하단에 이익잉여금 처분액 항목이 있습니다. 화면상의 데이터를 보면 이익준비금 2천만원, 그리고 현금 배당 2억 원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입력된 내용은 이익잉여금에 대해 이렇게 처분하겠다는 내용으로 결산 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처분액란에 표기는 하나 실제 처분은 다음 연도 처분 확정일이므로 다음 연도 처분 확정일에 처분 분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서는 처분 확정일에 이익잉여금 처분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익잉여금 처분 분계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서 직접 입력해줘야 합니다. 그럼 이익잉여금 처분 분계 입력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확정일의 일반전표 입력에서 차변에 375번 2월 이익잉여금, 대변에는 미지급 배당금을 입력하여 처분 분계를 생성하고 실제 배당금이 지급된 날짜에
미지급 배당금과 보통예금 계정을 상계 처리합니다. 여기까지 결산 시 선행되어야 할 업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조정이 필요한 계정 데이터를 해당 법인 조정 서식으로 자동 반영하기 위한 전표 입력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지급금과 가수금 입력 방법을 보겠습니다. 전표 입력 시 계정 과목은 반드시 가지급금은 134번, 가수금은 257번을 사용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법인조정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메뉴에 가지급금과 가수금 탭에는 해당 계정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불러오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137번 주임종 단기채권이나 260번 단기 차입금 계정을 가지급금 대신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불러오게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접대비 입력 방법을 보겠습니다. 법인이 1회 접대에 지출한 일반 접대비가 1만 원을 초과했거나 경조사비 접대비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사용해야만 송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법인조정 모듈의 접대비 조정명세서에서 불러오는 기준은 전표에 입력된 접대비 계정의 적요번호를 기준으로 불러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경조사비 성격인지, 문화 접대비인지를 각각 판단하여 선택 후 불러오기를 합니다. 적요를 추가로 등록하여 사용할 경우 법인조정 모듈에 접대비 조정명세서 메뉴에서 경조사비 등 설정 버튼을 눌러 적요 코드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문의가 많은 재고평가 손실 과목의 설정과 입력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리고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입력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및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계정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직접 추가로 등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계정에 대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계정은 재고자산 구분에 추가로 생성합니다. 계정 과목명을 입력하고 구분과 관계 코드를 설정합니다. 저는 상품평가 충당금으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평가 충당금의 구분은 6번 평가 충당금을 선택하고 관계 코드는 재고자산 코드를 입력합니다. 상품평가 충당금이므로 146번 상품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상품평가 충당금 계정 추가가 완료되었으면 그 다음 평가손실 계정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평가손실은 영업의 비용 구분에 추가 생성합니다. 계정 과목명을 입력 후 구분은 5번 재고평가 손실, 그 옆 관계 코드는 충당금과 동일한 146번 상품을 입력합니다. 계정 과목 추가를 완료했다면 결산자료 입력 메뉴로 들어가 새로 불러오기를 합니다. 평가 충당금과 평가 손실 계정을 안내드린 것처럼 설정했다면 매출원가 목록에 상품평가 손실 항목이 추가로 생성됩니다. 평가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는 수동 처리와 자동 처리 중 선택하여 작업할 수 있으며 자동 처리의 경우 추가 생성된 상품평가 손실 항목의 금액을 넣고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지금처럼 일반 전표 입력에 결차, 결대 구분으로 평가 손실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한 평가 손실 회계 처리는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 차감 계정으로 짓게 되고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원가에 가산되어 표시됩니다. 자, 지금까지 결산 전에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산 관련된 내용은 분량이 너무 많아 결산 1과 결산 2로 영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결산 2에서는 결산 확정하는 방법과 재무제표 검증에 관한 내용이므로 결산 1 영상과 연결하여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